네,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추도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시는 우리 조성은. 조성은 대표님이시죠? 네. 정말 멋진데요. 네. 네, 정말 자랑하는 자랑이지만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거. 정말 하루라도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됩니까? 네, 한국 고질적인 병폐의 산증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아, 이분은 하다못해 술자리에서 만났다 이런 인연도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계신 분이라 참 네.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인연이라는 노래를 한 곡 부를까요? 아니 됐어요. 피천득 선생님이 막 떠오르네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인연은 안 만나야 되는데.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다. 아, 아삭고. 네. 네, 노영희 변호사와는 평생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거예요. 네. 제가 이 지금 머리 짧게 잘랐잖아요. 지난주에 비하면.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방송 다음 날, 미용실에 갔는데, 아니, 저한테는 한참 누나 뻘인 분이, 뉴스토마토 너무 사랑해요. 매일 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 여의도의 약사분이신데, 네. 아니, 어떻게 보세요. TV로 안 나올 텐데 그랬더니, TV 나와요, 우리. 아니, 컴퓨터로, TV로 나오죠. 근데 그걸 계속 보신대요. 어, 손님 오시면 유튜브로? 잠깐 접어두고, 노영이의 엄청난 팬이라고 저보고 너무 좋아하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만큼 뉴스토마토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개념 있는 어르신들이 참 저를 좋아하시는데 네. 또 내 또래 남성분들은 신경 안 쓰네 나한테. 왜 또 자꾸 사심을 사심을 드러내세요. 진짜 이게 나이가 드니까 사심이 자꾸 자제해 섞여요. 주시고요. 죄송해요. 네. 자제할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임기 예.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고 검찰 개혁 법안, 그러니까 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심은 좀 안 좋은 걸로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그래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인 K-스테이 리서치 등을 비롯해서 우리 조사기구가 나올 텐데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주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네. 잘못된 일이다 절반이 넘는 52%, 잘된 일이다 33%.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자꾸 부정적이냐? 첫 번째는 네. 명칭. 명칭.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러니까 명칭이 그래? 문제야, 명칭. 뭘 그렇게 뺏어? 뺏어 또 뺏는 거야?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4월 달에 통과돼야 된다니까. 아니, 왜 이렇게 서둘러? 무슨 일 있어? 그 다음에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감싸기, 지키기 이런 프레임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론상으로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어렵다. 그렇지만 앞서 조성은 대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본 것이죠.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도 당장 검찰 수사 책임제 이게 지금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끊임없이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끊임없이 이걸 뒤집기 위한 것을 5년 내내 시도할 거예요. 사실 그게 좀 보이죠. 왜냐하면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통과가 돼서 그렇죠. 9월부터 공포가 되고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겠지만은 그거를 계속해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수청 설치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소청 안 만들면 검찰 수사 계속 하는 거예요. 검찰이 보안 계속 수사도 가지고 하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다 쓴다는 건데 네. 문제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을 특별법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제 사개특위에서 의결해서 만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네. 국회의원들이 만들 수 있죠. 국회의원들 수가 그럼 대통령이 많으니까. 거부권 행사하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올리면 대통령이 거부권 딱 행사해버린단 말이죠. 그럼요. 지금 행사하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기 안 봐도 때문에 비디오죠. 그러면 보세요.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네.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공포가 됐어요.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핵심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간에 이제 수사권을 분리시켜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수사가 잘 되게끔 해야 되고 그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중수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이제 수사청을 만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그러면 수사권, 기소권 분리시켜가지고 수사 잘하나 보자라고 검찰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경찰들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네. 안 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전제가. 중수청 자체가 출범할지 출범 못한다니까? 못하면 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거예요. 못하면 네. 수사를 경찰이 계속해서 이 과부하된 상태에서 혼자 잘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말하겠냐? 봐라. 그렇게 경찰 역량도 없다고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더니 쟤네 맡겨놓으면 된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뭐냐 다 망쳐놨지. 우리가 도를 뺏어와야 돼. 이 말을 하려고 지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은 우호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도 우호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문제는 여론도 그렇지만 실제로 중수청이란 곳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거 또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거 이게 너무 어렵고 어려워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정말 큰 아주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걸 가지고서 결단을 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네 또 이 검찰이라고 하는 식구들만 봐주기 위한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여론입니다. 여론. 네. 아유, 좋아요. 자, 어쨌든 검찰개혁 예. 법안 통과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지방선거 연결시켜봐야 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2%나 돼요. 52%.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예. 39%. 물론 11% 차이인데 이게 오차범위 밖에 있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선 결과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왜 청취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아니 대선 때는 비슷했는데 그렇죠. 득표가 그렇죠. 대선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긴 후보 쪽에 훨씬 투표를 많이 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살짝 여론이라는 것은 결국 승자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승자 쪽으로 올라탈 수밖에 없다. 그런 여론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승자 밴드웨거닝 현상. 아하. 그러니까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는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방선거는 또 다릅니다. 왜? 대선 때는 투표율이 매우 높아요. 이번에도 77.1%였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한 60몇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지층들이 얼마만큼이나 투표소로 나가느냐, 네, 조직력 네, 네,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지층인데 그럼 결국 정당 지지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높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러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 대선 있기 한 6개월, 7개월, 한 지난해 연말만 해도 보면은 샤이 보수 이야기를 했어. 저거 보세요. 정당 지지도 그러니까, 화면에 정당 나는 거 지지도. 보면 나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갑자기 차이가 싹 나는 식으로 네.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35대 34였다가 갑자기 41대 네. 30이네. 이거는 이제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대선 결과에 여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위축돼. 이걸 이른바 샤이 진보 현상도 있다.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검찰 쪽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중간지대 유권자들이 조금 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무응답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뭐가 포함이 안 됐다? 뭐가 있다? 인사 논란은 포함이 안 됐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금 다음 주에 한동훈,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도 이야기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호영 후보자는 이른바 존버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아직까지 여기에 완전히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 정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에 중요한데 다음 주에 한동훈, 그다음에 한덕수, 네. 이 인준까지 좀 포함이 된 정당 지지율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사가. 보니까 태도 유보한 층의 퍼센테이지가 21%네요. 많아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샤이 진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0%니까 태도 유보층이 만약에 아까 말한 인사 참사라든가 뭐 장관 후보자 누가 되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때문에 다 고민하다가 한쪽으로 정리를 하면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또 바뀔 수도 있겠군요. 또 팽팽해져요. 그러게요. 또 팽팽하고. 팽팽해지다. 왜? 네. 선거가 가까워지면 또 치열하게 붙는 무슨 현상? 운동의 현상. 천기 들어, 백기 들어. 운동현상이라 그래요?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 현상이 일어난다. 알겠어요. 자, 이번 주 내내 청문회로 시끄러웠는데 우리 배 수장님은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분석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러한 청문회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요즘 한동훈이 남아 있으니까 한동훈까지 네. 보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자죠. 여론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잘못한 인선이다가 45%, 그다음에 잘한 인선이다가 33%로 잘못한 게 12%포인트 더 높아요. 어허. 그런데 MBS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다른 갤럽이나 이런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부적절하다가 점점 높아지고 더 있어요. 높아져. 이건 그래요? 왜냐? 예. 이게 인사라는 게 교통정리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유일하게 총리이기 때문에 인준 포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관 추경호 뭐 또 한하진 이런 사람들은 자, 이미 김인철 지금 어, 그렇죠. 김인철 빼고 예. 김인철 같은 경우는 사퇴를 했습니다. 스스로 사퇴했고. 그러니까 뭐냐?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한덕수 총리도 인준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여론은 그런 이유가 왜 교통정리를 안 하냐?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코너를 통해서도 쇼미더 민심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사실 누굽니까? 한동훈 후보자일 수도 있고 또 누굽니까? 정호영, 정호영. 예, 원희룡. 아니 원희룡도 그렇고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주 정말 친절해요. 자 어떤 친절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이럽니다. 자 아니 그 논란과 의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좀 해명 좀 해보세요. 제 논란과 의혹은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어느 역대 장관 후보자가 와. 자신의 논란과 의혹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홈페이지는요 정보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야. 그러니까 논란과 의혹을 쉽게 확인하고 가능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를 했더니 더 당당하게 아니 제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적합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 국민 눈높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국민 눈높이 논쟁. 그래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잖아요. 네. 그랬더니 정호영 후보자의 답변은 네. 저는 그 국민 눈높이가 말씀하신 그 국민 눈높이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른바 정호영 잣대가 있는 거죠. 정호영 잣대가 따로 스스로의 있군요. 잣대. 네. 네. 앞으로 그래서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 잣대는 다릅니다. 이른바 정호영 잣대죠. 자, 지금 막 그렇게 쿵쾅쿵쾅 거리시는 걸 딱 보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전 부하가 아닙니다. 전 부하가 아니에요. 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쾅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자, 우리 40만 돌파해야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I love 뉴스토마토 노영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빨리 서둘러서 빨리 누르시고요. 서둘러 주십시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미 자진 사퇴했고요. 한덕수 정호영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본인들은 절대 사퇴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뭐 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 대부분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다 해명이 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뭐가 해명이 됐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데요. 민주당의 전략이 뭔지 봤더니 예. 정호영, 한동훈, 원희룡, 이상민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고면 한덕수를 한 명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아, 본인이 하셨어요? 연계돼 있다. 어허.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그런 통해서 얘기는 많이 했죠, 사람들이. 예. 지난 저도 했고. 네, 좀 해줘요? 도와주세요. 아니, 네. 너무 잘 나가서. 아니 그래서 예. 저는 뭐냐면 예. 한동훈, 원희룡, 이상민, 정호영인데 이런 네. 거 최근에 이제 한호철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덕수를 살리려면 저는 추가적으로 김인철 외에 2명은 나가야 된다. 네. 우리 국민들에게 3명의 법칙, 3의 법칙 있어요. 3세번의 법칙. 김인철 나갔죠. 적어도 2명은 더 내면 3명 정도 희생이 되면 그래 뭐 좀 3명까지 사퇴했는데 좀 봐주자. 이런 약간 또 동정 여론이 있어요. 아이고, 참.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번 주말에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네. 왜? 다음 주 9일 날 한동훈 청문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10일 날이 뭡니까? 취임식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한동훈 후보자에게 나왔으니까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네. 한동훈 후보자는 본인 뭐 위장전이 뭐 알뜰살뜰 몇백만 원 아끼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말 머리 써가지고 한 것들 왜 좀 얘기가 그랬을까요? 나오지만 저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풍족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생기는 거고. 아니 저는 이게 인사청문회인지 재테크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재테크 너무 잘해. 우리가 몰랐던 온갖 부동산, 금융, 절세 또는 자녀 입시 테크 온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네. 좋은데 이번에 나온 그 자녀 얘기는요. 이게 사실은 심각하죠. 심각하죠. 그때 당시에 한 학기에 어린 학생이 논문을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4개나 쓰고 원래 6개잖아요. 저는 어린이들 논문 못 쓰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가 전자책을 막 4개, 5개, 10개씩을 막 내고 그 예. 같은 시기에 그게 가능합니까? 게다가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받고 무슨 2만 자원봉사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2만 시간을 아니, 확보라고 말이 되나요? 이게 그동안 전시까지 이야기했던 우리 교육의 병폐예요. 사실은 애가 학교를 다니는 게 걔가 진짜 아니라 했겠어 솔직히. 부모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판을 받은 인물이 있고 또 현 정부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게 반면교사가 됐다면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얼마나 입에 거품 물고서 정말 죽일 듯이 막 잡아서 해놨잖아요. 아니 공정과 또 정말 새 시대에 앞서가는 인물이라면 그 전문성 강조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정말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치졸한 재테크 방법, 가장 모욕적인 입시 테크 방법을 통해서 네, 나 잘 맞아요. 살겠다. 입신양명의 처세에 모든 걸 혈안이 되어 있는 인물들인데 그 사람이 우리들의 지도자다? 이걸 어떻게 믿고 있죠? 아니, 그리고 게다가 이런 상황 자체를 네. 두 눈 뜨고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게다가 이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잘했다는 것을 해외 언론에서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인터뷰한 기사를 이렇게 다 스펙으로 모아놨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인터뷰가 아니라 뭐 4만 원만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라면서요. 아니 저는 그런 건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얻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우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못하는 모양이야. 거지. 우리 애들은 부모를 잘못 만났네. 우리가 지금 방송할 게 아니에요. 그러네. 우리 이런 데 쫓아낼 때가 아니네. 우리 애들이 이제 째려봐요 나를. 아 이제 째려봐? 아빠는 역시.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제 애가 똑똑해졌구나. 아빠를 재테크도 아는구나. 없고 입시 테크도 없고 논문도 못 쓰고 컨설팅해서 면접 어딘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애는 대학도 못 야, 갔어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테드 영상도 있대. 테드 아시죠? 테드. 저는 테디베어도 없는데. 테디베어 비싸요. 네. 자,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정리하고 갑시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 뭐 인천 계양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뭐 인천 지역 의원들이 나오라고 한다, 혹은 야 그러지 말고 분당 갑으로 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 가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랑 붙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런 도발에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 만약에 나올 거면 인천 계양 나오세요. 맞아요. 네, 나오셔서 당대표 하면 되지.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출마하는 거 반대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되고 지금 성남 FC, 성남시청 압수수색 들어가고 하는 모습 보잖아요. 저는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재명 고문이 방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개항을에 출마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제 기본적인 분석 틀은 분석과 제 개인의 의견은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 분석 틀은 출마하면 안 돼. 그런데 개인 의견은 지금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네. 출마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분석들은 출마해야 된다. 그래야지 원에 한 번도 안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원에 들어올 수 있는 찬스다. 이번에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네, 그렇게 한다면 이제 2년 지나서 다시 또 총선에서 또 이제 힘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당대표를 그러면서 해야 돼요. 8월 전당대 나가야죠. 네, 8월 전당대회는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원에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이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 되면은 이걸 아우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죠. 네, 힘들죠. 그래서 저는 개항을에 나가시고 손흥길 대표랑 손 잡으시고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한번 다 연합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민주당의 체질을 좀 개선시켜 주세요. 이번에 나갈 사람 다 나가야 돼요. 그걸 꼭 원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 체질을 좀 개선해야 돼. 지금 민주당의 체질이 좀 이상하게 변질됐기 때문에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개항에 나가셔야 된다. 노영희 진행자도 출마해요. 나 뭐라고요? 아, 난 정치인 아니야. 난 사실 정치 컨설팅 되게 잘하는데 정치인은 아니지. 경남 창원에 출마해. 알았어요. 내가 밥 살게. 그냥 네. 밥을 안 샀더니 이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배가 거예요. 고파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내용 관련해서 오늘 많은 또 댓글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금 일일이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꺼번에 쫙 읽어드릴게요. 그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현근택 변호사 원래 오늘 방송 하려고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고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략공천, 제주도 전략공천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못했죠. 월요일 날에는요, 제주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된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 민주당의 전략공천 시스템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